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월 16일이고요. 네, 오늘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영상을 그동안 좀 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왔고요. 오늘 굉장히 또 크게 움직였습니다. S&T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우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4% 정도까지, 최소 4%, 거의 이제 20%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이 횡보를 하면서 지루하게 흘러가던 움직임들이 좀 이 위로 확실히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증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4,840포인트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테마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반도체, 그리고 뭐 로보틱스 포함한 자동차, 그리고 뭐 선박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하면서 좀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가 이제는 뭐 계속 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뭐 22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상황이었는데요. 관세 전쟁 이후에 지금 거의 지수가 2배 이상 올라간 상황입니다. 480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수급을 보았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12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가 4500억을 매수하면서 지금 금융 투자는 거의 매일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크게 유입이 되고 있다. 코스닥도 950포인트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가 1400억을 매도하면서 좀 이탈을 했지만 어제는 3700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 일단 매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코스닥보다 코스피에 좀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해외 증시는 니케이는 0.3% 정도 하락했지만 니케이도 지금 거의 54,0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고요. 사상 최고치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좀 힘이 없는 모습이긴 한데 저점이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이제 수렴하면서 바닥 라인에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상방 수렴 패턴이 나왔을 때는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우산업도 일단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다우산업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1470원까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떨어졌던 부분이 다시 올라왔고요. 미국의 이제 베센트 장관이 또 우리나라 환율이 좀 높다라는 또 함축적 의미를 내포를 하는 발언을 좀 했는데 또 떨어졌다가 다시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환율이 좀 떨어져야 하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환율이 좀 떨어지기를 원하는 입장이라면 결국에는 방향은 밑으로 무엇이든 간에 떨어지게 만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연기금이 투입되든 혹은 뭐 미국과의 그런 달러 스와핑을 하던 뭔가 조치를 통해서 환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환율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 우리나라도 부담스럽지만 이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과 거래가 많아질수록 또 본인들의 입장에서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환율을 떨어뜨려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렇게 1480원, 1500원 근처까지 갔을 때 이제 이 대만과 미국과의 그런 환율 협상,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또 이제 뭐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환율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환율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둘째 주까지 왔고요. 셋째 주죠. 그래서 4월에 들어갔을 때는 뭐 조금 더 이 환율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도 지금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있죠. 코스피가 좀
화랑기를 타고 급성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금융위기 전인데요. 2003년부터 해서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여기가 언제죠? 7년까지 상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뭐 중간중간에 떨어지긴 했어도 한 두세 달 안에 다시 상승이 시작되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코스피가 520포인트에서부터 마지막 피크는 2090포인트까지 거의 4배 가까이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기는 이제 2003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거의 4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대세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에 대한 움직임이 이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갔던 부작용들이 있었고 금융위기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2분의 1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결국에는 회복도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코스피가 지수가 좀 높은 상황에서 막 이제 빠르게 오르긴 했지만 이렇게 4,800 찍었다고 해서 상승이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꺾이더라도 몇 달 안에 다시 상승이 시작될 수 있고 저렇게 이제 절대 수치를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지금 코스피의 그런 기업들 상황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이 되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그런 산업군들이 관심을 받는 시기가 왔고 이제 우방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이렇게 그냥 올라가던 시기와는 완전 다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어 보이고요. 증권사들이 작년부터 해서 코스피가 뭐 7,000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충분히 그렇게까지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이 이제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코스닥도 사실상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상당히 크게 힘을 받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 이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체적인 움직임을 봤을 땐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이긴 한데 한번 이번에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입니다. 선물 지표는 여전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또 0.4%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지금 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금리는 4.17%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채권 금리는 4%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단 시장 금리 크게 올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발표된 이제 물가 지표도 크게 올라가지 않았었고요. 12월에 CPI 지표가 2.7% 상승을 했는데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CPI 물가 지표가 지금 흐름이 3%대까지 올라가는 듯 하면서 다시 2.7까지 떨어진 상황이라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완화가 되었다. 이전에는 셧다운에 대한 공백으로 좀 과하게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2달 연속 2.7%까지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 이제 들어왔을 때는 물가 지표가 좀 안정화가 되었으니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이제 조금 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올해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네, 이제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지금 NXT 시장 진행 중인데요. 5.8% 정도 올라가고 있고 5,200원 상승해서 94,600원입니다. 일단 진행하지 못한 기간에도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은 거래량 더 올라가면서 점진적인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도달을 했고요. 이제는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5만원 가까이인데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450만 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40만 주 매수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관심을 주지 않았었는데 다시 크게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최근 20일 동안의 누적 움직임을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850만 주까지 매수를 하면서 집중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는데요. 크게 많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많이 올랐죠. 지금 4%까지도 올라갔고, 현대건설은 사실 이전에 며칠 동안 아주 크게 상승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 4%, 4%에서 거의 10만 원까지 도달을 했고요. 네,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85,500원을 쉽게 돌파하는 모양이 나왔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방 수렴을 하는 패턴이 나왔을 때 이런 큰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거래량이 더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6만 8천 주 매수했고, 그전에도 이렇게 30만 주씩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18만 주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계속 양매수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급이 현대건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주잔고도 역대급으로 계속 갱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우호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대건설 10만 원 가지고는 충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서 20만 원, 30만 원까지 계속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럼 한전기술도 지금 11%까지 올라왔고요. 12만 5천 원이죠. 자, 그래서 계속 지지부진 흐름이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는, 그죠? 이전처럼 이렇게 한 번씩 쭉쭉 뻗어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렇게 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한전기술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400만 주까지 거래 나왔고요. 20만 주 또 외국인 투자자 매수했고, 최근에 집중적인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전기술도 확실하게 시작을 하기 시작했다. S&T에너지가 너무 약합니다. 지금 이제 38,000원 밖에 되지 않고요. 다른 이제 좀 종목들이 올라갈 때 S&T에너지가 좀 소외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선, 61선이 수렴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서 좀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S&T에너지가 좀 계속 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양매도 진행되었습니다. 자, BHI도 59,400원, 4%까지 올라왔고요.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만큼 고점을 돌파하는 느낌은 없었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이제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BHI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된 이제 박스 안에서, 그죠? 저항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이 5만원, 6만원 수준을 크게 뚫고 나갔을 때는 아주 빠르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기관 투자자도 투신 투자자, 연기금 투자자가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HI는 이제는 매출이 1조 이상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1,000억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보다 훨씬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원밴드도 바닥 라인 다지고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N자로 올라가면서 121선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성원밴드도 음운구름 돌파하면서 다시 원래 가격까지 회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박스권, 큰 틀에서의 박스권은 38,000원까지 상단이 열려 있지만 조금 더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체 이 조선과 원자력 이 산업들이 크게 힘을 받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주요한 성황밴드 이 포지션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황밴드는 거기 들어가는 피팅 밸브들, 그죠? T관, 그리고 이렇게 곡선 형태 이런 관들을 이제 제작하는 기업이라서 LNG를 운송하는 선박이라든지 이제는 터빈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이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이런 관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성원밴드도 13만 주 지금 외국인 투자자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태웅이고요. 태웅은 29,250원, 1,200원 올라서 4%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태웅도 크게 지금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최근에 힘을 받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은 적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바닥 라인 다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게 이제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주가를 의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웅이 이제는 21선, 61선 수렴 구간에서 좀 힘을 받아서 위로 받았고요. 이제는 음운구름이 얇아지는 이 구간에서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렴 구간에서 위로 향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태용이 한번 시작하면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곧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연속적으로 매도를 좀 했고, 33,000주 매수했지만 크게 눈에 띄진 않고요. 일단 기관 투자자가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영향 있는 매수세는 없어 보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는 250원, 300원 정도 올라서 1.4% 올랐고요. 21,250원. 그래서 고점 라인을 쉽게 돌파는 하지 못하고 일단 며칠 동안 좀 약하게 지지 라인을 만들면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제 위로 계속 밀어붙이죠. 그래서 위아래 꼬리 달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한번 이제 힘을 줄 준비를 하고 있다. 우진도 지금 이제 치고 나갈 딱 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받으면 22,000원 위로 올라갈 것 같고요. 이미 역사적 고점 넘어서 치고 나가는 그림이라서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좀 차익 실현 매도를 하면서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매도했다가도 다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성 파워텍 8% 정도 올랐고요. 박스권 안에서 아직 돌파는 하지 못했지만 이제 상단 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줘서 좀 치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300만 주 정도 거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는 보성 파워텍도 좀 더 강하게 치고 나갈 그림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반복된 눌러지는 구간을 뚫고 나갔을 때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루즈하게 흘러가던 상황에서 이제는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치고 나갈 때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거래량이 다시 시작되었죠. 그래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시작되었고 한번 시작되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기술도 5,600원 정도 계속 저항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그쪽까지 쉽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움직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48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잘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데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제 차트에 대한 흐름보다도 산업에 대한 흐름을 먼저 읽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차트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산업에 대한 방향을 잡고 투자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소식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갑자기 움직이게 된 이유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11차 전력 수급 기본대로 할 거냐, 아니면 12차에서 좀 바꿔서 할 거냐, 이런 내용이 많았는데요. 뭔가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좀 강경하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좀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최근 들어와서 조금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믹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좀 바뀌었고, 이제는 좀 더 지나서 이 AI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원자력 발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반도체도 전력이 관건이고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 공급을 위해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겨레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의 관건이 전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소모를 하고 반도체는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 삼성과 SK가 요구하는 전기 공급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 부족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10년, 15년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을 했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반도체를 무시하고도 AI만으로도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서서히 데이터 센터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지금 이 현재 에너지로도 감당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1등, 1위,
2위를 보면, 그죠? 미국과 중국 움직임을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에너지를 투입을 시키고 데이터 센터를 지금 수십 개씩 지으려고 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의미 있는 3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만큼의 투자를 적어도 진행을 해줘야 지금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진행이 되겠죠. 오히려 따라잡기 위해서는 지금 1위, 2위보다 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에너지 시스템 가지고는 이 AI 데이터 센터도 우리가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는 삼성과 SK가 대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짓고 그뿐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라든지 그런 이 철강 쪽 이런 많은 투자들이 국내에 이제 투자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계속해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될 텐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이런 여러 기업들에 대한 에너지 단가를 낮춰주기 위해서 거기를 우선시했을 때는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이 더 비싸지고 AI 데이터 센터 돌리는 데 들어가는 전기료가 올라가면서 그런 에너지에 대한 경쟁력이 다른 국가 대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전력 문제가 100년 대계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실장은 얘기를 한 것이 김성환 에너지부 환경부 이 장관 방에 한국전력거래소가 있는 전력거래소에 있는 것과 같은 전력 공급 상황판이 있는데 밤에 태양광 발전이 멈추면 예비 전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간헐성이라는 재생에너지 문제점을 실감하게 된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많은 이제 의견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짓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아니라 결국에는 에너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태양 에너지가 이제 공짜니까 좋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 간헐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특히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 밤에 안 돌릴 수가 없거든요. 계속 이 낮에 소모하는 만큼 이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유럽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절마다 그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바뀌고 시간마다 에너지 효율이 바뀝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기간이 지날수록 유럽 에너지는 이렇게 어느 피크점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공급되다가 이렇게 최저치에는 에너지가 확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태양광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만큼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기저에너지원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예비 기저에너지원이 없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에너지가 풍부할 때는 태양광 에너지 위주로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태양광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분명히 기저에너지원이 중요하게 되는 그 시점이 오는데 그게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신규 투자하지 않고 이제는 좀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을 때 특히 이제 석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 석탄 에너지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공백을 메울 만한 그런 기저에너지원이 향후 부족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공백을 막고 그리고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렴 정부가 이제는 국민에 대한 의견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갤럽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갤럽이 13일에서 15일에 성인 1000명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을 때 원전이 지금 이제 건설이 필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54%가 나왔고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25%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1%는 응답을 유보를 했는데 과반이 지금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도 에너지가 중요하다라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사실 이제 반대를 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하면 이제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정말
원자력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냥 일반 여론을 보고 위험하다라는 그런 여론을 보고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박혀버리는 것과 그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위험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판단력이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을 우리가 대표하기에는 사실상 이 산업에 대한 흐름 자체가 조금 경제성에 지금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 우리나라 시민들이 많은 이제 내용을 보고 이렇게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AI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판단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공식적인 뭐 이 조사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예정대로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기도 사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MR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시장인데요. 해외 시장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우라늄 농축 역량 강화 프로젝트 참여 기업 3사의 구체적 자금 활용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사가 지금 이제 모두 9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사가 지원을 받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라늄 농축 개발을 위한 이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료에 대한 확보를 이제 우선시하고 이제 대규모로 신규 원전 건설을 짓기 때문에 미국은 정말 철저하게 이 원자력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연료도 확보를 하고 이제 대표하는 그런 원자력 프로젝트를 다 이제 계획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도 그만큼 건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인 겁니다. 근데 지금도 미국은 사실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독자 건설이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NH투자증권이 분석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15일 보고서에서 미국 원자력 산업 인력은 57,900명 수준이지만 실제로 투입될 수 있는 건설 인력은 2,100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 운용 인력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설에 기술력을 가진 인원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용접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건설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동안 원자력 발전을 건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오던 한국과 그런 이제 뭐 이런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지금 역량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10개 계획의 진심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이 진행이 될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을 비롯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환경 영향성 평가를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지금 온타리오주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미 여기에 SMR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향후 대형 원전도 같이 건설을 할 거고요. AP1000 기준으로 이 모델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도 투입이 되고 그 SMR에 대한 프로젝트도 같이 투입이 되면서 한국과 또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인도 시장도 이렇게 미국이 뚫고 있습니다. 원자력 포함 에너지 분야 전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외무장관이 미국 국무장관과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래서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미국산 에너지 방위 장비 구매를 확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활용해서 이제는 무역 수지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산 에너지와 장비를 구매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미국산 에너지가 뭐냐? 그중 대표하는 원자력을 지금 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2047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100기가와트를 늘리겠다라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원자력 발전을 누가 이제 건설하느냐가 핵심이었는데, 최근까지는 이제 러시아와 협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치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또 AP1000 모델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AP1000이 들어가면 또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 뭐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는 신규 대형 원전에 대한 건설을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고요.
텍사스주는 벌써 계획이 되었고 지금 이제 일리노이즈주에도 이렇게 대형 원전 건설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점점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상황들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시장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이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사실상 제한이 되어 있죠. 이 원자력 발전 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1, 2년 안에 인증을 받고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치밀해야 되고 건설에 대한 이 역량도 많아야 되고, 그죠? 그것이 이제 이전에 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 기업들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간에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서 굉장히 지금 이 쇼티지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 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요. 맥스치까지 이제 끌어올리겠죠. 생산량을 억지로 끌어올릴 텐데 그 뒤가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맥스치까지 끌어올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역할을 하겠죠. 신규 공장이 2028년에 준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B증권에서도 앞으로 2026년은 대형 원전과 SMR이 동시에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건설 사이클이 돌아왔다. 올해 전부터 메가 사이클이 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고요. 앞으로 이제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이런 기업들이 계속 관심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한두 군데가 아니죠. 계속 이제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시장만 봐도 엄청나게 큰데 아까도 보셨듯이 인도 시장도 이제 개방이 되고 있고 유럽 시장, 아시아 시장, 그리고 한국 내에도 지금 원자력이 필요하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기술, 현대건설, 뭐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이 계속 덩치가 커질 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끼는 프로젝트 말고도 체코 테멜린 1, 2, 5기 추가 수주 가능하고요. 그리고 UAE 바라카 5, 6호기 수주 가능하고요. 사우디 두웨이힌 1, 2, 5기 가능하고요. 퐁두누프 원전 2단계 프로젝트도 가능합니다. 전부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규 수주를 또 기대할 수 있고, 베트남도 가능하고 닌투안도 가능하고 튀르키예도 지금 미국과 한국이 합작해서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프로젝트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한번 그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렇게 읊었지만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 몇 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어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미국 에너지부는 나사와 이렇게 2030년까지 달 표면에 원자로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는 초소형 모듈 원전, 소형 모듈 원전 앞으로 계속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박에도 원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주선을 통해서 원자로를 실어서 그것을 달에서 이렇게 해외가 아니죠.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죠? 지구 밖에 그런 이 행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쪽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 에너지가 또 원자력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는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몇 없고, 지금 제가 매일 리뷰를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주가가 앞으로 볼 수 없는 주가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는 신고가의 근처에 가고 있고요. 한전기술도 뚫고 나가고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조금 약하게 진행되는 기업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이제는 뭐 확실히 힘을 받아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이제는 기다려지고요. 올해는 대박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 한번 계속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차트 사실상 볼 필요 없고요. 어디서 매도해야 되냐, 어디서 매수해야 되냐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체 산업의 흐름 따라서 지금은 목표치를 정하기보단 이 산업이 언제 이 사이클이 끝날 것인가를 읽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산업에 대한 이 흐름이 계속 개선이 되고 좋다면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5배, 10배가 되더라도 앞으로 산업이 계속 좋다라고 예상된다면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이해하고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